지금 오늘 지금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일련의 위증교사 수법이 전형적인 위증교사범의 레파토리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몇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뿐이다. 그때 이제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근데 뭘 30분 이상 그런 얘기를 해. 30분 이상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압력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이 이재명 대표가 이 김진성 씨한테 4번 전화를 건 걸로 나오고 있죠. 네. 4번. 아, 횟수도 4번이나 네, 돼요? 4번이 나왔고 그중에 이제 한 번은 네. 김진성 씨가 녹음을 진짜 자기 의사 때문에 했대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갑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을 할 생각으로 네. 그러려면 이제 통째 녹음한 다음에 복귀하면 제일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한번 녹음을 했는데 나머지는 말입니다. 휴대폰 볼륨을 높이려다가 그만 실수로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현장에서 우연이 아니겠느냐. 그다음 두 번째 네. 보통 아마 여기 정 변호사님이 이제 계셔서 뭐 사실 더 잘 아시고 그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피고인을 맡는 변호사는 절대 증인한테 피고인이 전화하지 말라고 변호사한테 그럽니다. 뭐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진실만을 말해달라 하는 말도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절대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게 변호사들이 항상 피고인들한테 하는 말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차피 진실을 말할 건데 보통 좀 아시다시피 목욕탕에서 그 남자 목욕탕 얘기인데요. 네. 근데 이거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쓰고 이런 문신 적힌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말이야 뭐 그 말이 뭐 나쁜 말 아니잖아요. 네. 근데 착하게 살자는 말을 듣는 순간 왠지 우리는 그분이 착하게 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고 되고 싶은 슬로건을 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실만을 말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 것도 네. 이게 뭔 뜻이냐. 이게 굉장히 그 증인한테는 그것도 협박으로 들릴 수가 첫째 있고 그렇죠. 둘째 이분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 이게 뭐 좀 오래됐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네. 하니까 제가 그게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그게 기억이 없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내가 아무 뜻 없이 진실만 말하고 그러려고 전화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래요? 그럼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냥 끊어야 돼요. 그게 끝이야.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게 기억이야. 그러니까. 네. 그런데 네. 아니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그때 잘 생각해 보면 이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계속 이제 집요하게 이제 이제 뭐 KBS하고 김병단 간에 이제 이런 게 있었고 나를 그래서 이제 타겟으로 삼았고 네.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기억을 살려봐라. 기억을 살려봐라면 12번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억이 살아나고 싶어도 12번을 살아나라 했는데 주문을 넣었는데도 안 살아난다면 네. 그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게 팩트인 거죠. 그게 팩트인 거예요. 네. 그런데도 계속 없는 기억을 살려라 한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위증 교사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뭐 KBS하고 김병랑 쪽에 뭐가 있었고 나는 정치적 타겟이었고 하면서 결국에는 김진성 씨가 결국은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되느냐라는 취지로 묻게 되니까 네. 결국은 이게 우리 변론 요지서가 있다. 이걸 보내주겠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또 재판 들어가기 전에는 질문 요지 변호사가 이제 내 변호사가 당신한테 뭐라고 질문할 건데 질문 요지도 이건 말이죠. 미리 한마디로 답안지 주고 그러니까. 질문지 주고 네. 이거대로 답변을 해라. 네. 이렇게 하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대로 말해줘. 그러니까 난 기억이 안 나. 그럼 기억이 안 나? 그럼 내가 변론서를 보내줄게. 변론서 보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이런 것도 질문할 테니까 이거 미리 좀 봐. 이렇게 질문지도 보내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위증교사 재판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되게 위증이 있더라도 네. 위증을 한 사람이 제가 교사했대요 해도 교사는 넌 내 학생이 아니었어. 난 너한테 교사를 한 적이 없어. 해가지고 그냥 그 부인을 되게 하면 물증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는 빼박 지금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지금 어떤 변호사는 이걸 보고요. 내가 만약에 검사면은 네. 공소장도 필요 없고 이거 그냥 USB로 떠가지고 판사한테 그냥 보내면 끝이다. 지금 이런 경우는 전 세계 위증교사 아마 재판사상 네. 이렇게 빼박인 녹취록이 나오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게 하나. 네. 그게 근데 세상에 딴 것도 아니고 김진성 씨가 볼륨을 높이려다가 이게 그냥 온 국민한테 영원히 볼륨을 높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것도 또 기가 막히고. 세 번째 네. 이게 결정적인데 요게 결정적입니다. 뭐냐.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아주 권력자고 근데 가장 뒤에 있잖아요. 앞에 변호사도 있고 다 있어. 그다음에 아닌 말로 지금 김진성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남에 한마디로 우리 이 대표 이 지사님하고 관련된 분들이 잔뜩 많아가지고 네. 속된 말로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얼마나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자기가 이거 가장 최악이에요. 내가 지금 아마 어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가장 후회하는 거는 아니 내가 왜 전화를 했을까? 내가 왜 직접 했을까? 내가 왜 했을까? 나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가는데 누가 밑에 했으면 걔가 과잉 충성하고 나는 뭐 한 적이 없다 이래버리면 되는데 내가 해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급했는데 그 급한 티를 너무 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본인이 직접 나섰겠느냐. 저거 네. 자체가 이미 굉장히 본인이 급하니까 어떻게든 이거 위증을 해달라고 그렇게 막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솔직히 말해서 저 정도 급한데 김진성의 말을 제대로 들을 권력을 가진 사람은 본인밖에 없으니까 그 밑에 측근이나 무슨 비서를 시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자기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어떤 그 추론을 해볼 수가 근데 있는 것이죠. 합리적인 추론이긴 합니다.